안녕하세요. 이번 섹션에서는 Responding to Events라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액트를 사용하면 JSX에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했던 코드에서도 그냥 onClick이나 onScroll 이런 이벤트에서 핸들러 함수를 추가할 수 있었는데 리액트도 마찬가지로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핸들러는 이제 클릭, 호버링, 그리고 폼 입력, 포커스 등과 같은 상호작용에 대한 응답으로 트리거되는 자체 기능입니다. 먼저 이벤트 핸들러를 이 JSX에 어떻게 붙이냐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컴포넌트, 즉 버튼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으면은 이제 이벤트 핸들러는 중첩 함수 형태로 내부 함수를 하나 더 정의해서 여기서는 이제 핸들 클릭이라는 함수를 정의해서 이 JSX의 props 형태로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고 이 핸들 클릭이라는 함수가 alert you clicked me라는 함수를 호출하므로 on 클릭이 일어나면 you clicked me라는 alert가 뜨게 됩니다. 이 핸들 클릭은 이벤트 핸들러 함수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벤트 핸들러는 컴포넌트 내부의 중첩 함수 형태로 정의가 되고 약간 관행적으로 이벤트를 핸들링 하니까 핸들 클릭, 핸들 스크롤, 핸들 더블 클릭 이런 식으로 핸들 어쩌구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on 마우스 엔터에 대한 이벤트는 핸들 마우스 엔터. 그러니까 on 마우스 엔터라는 이벤트가 일어나면은 그걸 어떻게 핸들링 할 거에 대한 거는 대안가가 적혀 있는 함수는 핸들 마우스 엔터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중첩 함수 형태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인라인 방식으로 그냥 갖다가 넣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당연히 에러 펑션 형태로 간략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 인라인으로 정의할 경우 이 내부 본문이 많아지면은 이 함수 내부 본문이 많아지면 이 JSX랑 함수랑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중첩 함수 형태로 빼내는 거를 좀 더 선호합니다. 너무 간단하면 이렇게 넣어도 되지만 주로 이렇게 빼버리면은 좀 더 예쁜 형태의 코드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제 이벤트 핸들러에 전달되는 함수는 이게 또 기존에도 그렇고 이 호출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onClick이라는 이벤트에 대하여 어떤 함수를 전달해서 onClick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핸들클릭이라는 함수가 실행되게끔 해야지 이 그냥 함수를 실행시켜 버리면 여기서 리액트는 이제 이 함수를 매 렌더링마다 계속 실행하겠죠. 대신에 이 함수를 전달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기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라인으로 정의할 때도 함수를 써야지 이렇게 그냥 호출을 해버리면은 매 렌더링마다 실행되는 안 좋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ading props in event handlers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props에서 이벤트 핸들러를 읽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이벤트 핸들러는 컴포넌트 내부에 선언되기 때문에 컴포넌트 prop에 액세스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중첩 함수로 선언이 되기 때문에 중첩 함수의 위치는 여기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스코프상 props를 사용 가능하다는 말은 여기에 어떤 함수를 정의해도 펑션 a라는 그냥 함수를 일반적으로 정의해도 여기서 메시지 이 props를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용한 방법은 이 메시지로 플레잉이라는 걸 전달해 주면은 그냥 여기서 이 onClick이 실행될 때 이 함수 그러니까 즉 alert 스코프가 생성이 되면서 이제 스코프 체이닝에 따라서 이 메시지까지 참조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레잉이 전달되면은 버튼을 누르면 alert가 실행이 되고 메시지를 읽을 거고 그거는 당연히 플레잉이 될 거고 업로딩이라는 메시지를 여기에 전달하면은 alert로 업로딩이 찍힐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벤트 핸들러가 중첩 함수 형태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코프 상에서 이 props를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패싱 이벤트 핸들러 as props는 그러니까 뭐 종종 부모 컴포넌트가 자식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만약에 버튼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위치에 따라서 다른 기능을 실행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말보다는 코드를 보는 게 좀 더 이해가 쉬운데, 예를 들어서 제가 버튼이라는 컴포넌트를 이렇게 정의했고 온클릭이라는 아이고 온클릭이라는 어떤 함수를 봤는데 그걸 여기다 갖다가 바로 넣어주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의할 경우 여러 버튼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위에서 이제 핸들 플레이 클릭이라는 걸 전달해 주면은 요 기능이 전달이 될 거고 버튼에게, 만약에 업로드 버튼에서 요거를 전달해 준다면 요 기능이 여기에 전달이 돼서 온클릭을 하면은 그 기능이 실행되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 함수를 얘를 통해서 약간 포워딩 한다고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전달만 해주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 플레이 키키 딜리버리 서비스라는 걸 누르면 이 함수가 얘를 타고 여기로 가서 얘에게 전달될 것이므로 온클릭을 누르면 얘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는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이제 버튼이 위에서 프롭으로 온클릭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을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 버튼의 기능은 상위 컴포넌트에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고, 여기서도 이제 플레이 버튼 및 업로드 버튼과 같은 컴포넌트가 이벤트 핸들러를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네이밍 이벤트 핸들러 프롭스, 그러니까 이벤트 핸들러 프롭을 이름 짓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온클릭에 전달되는 어떤 이벤트 핸들러를, 여기는 이 프롭이기 때문에 이름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공식 문서를 쓴 사람은 온 스매시라고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버튼 및 div와 같은 내장 컴포넌트는 온클릭과 같은 이베, 이, 브라우저 이벤트 이름만 지원한다. 그러니까 버튼은 버튼이나 뭐 div나 뭐 어떤 거는 스팬이나 뭐 그런 것들은 이 부분은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온클릭이. 그다음에 이 프롭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벤트 핸들러의 이름은 이제 컨벤션에 따라서 뭐 온 뒤에 어쩌고 온 온 더블 클릭, 온 스크롤 뭐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달해 준 거는 온 스매시라는 프롭에는 어떤 함수, 그다음에 온 스매시라는 프롭은 어떤 함수, 그거를 포워딩해서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해서 좀 이점을 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에 어떤 이벤트의 형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어떤 툴바라는 컴포넌트가 있고 이벤트를 받는 게 온플레이 무비, 그러니까 이 애플리케이션은 뭐 플레이 무비를 할 때 이 함수를 실행해야겠죠. 딱 이름만 봐도. 그다음에 온 업로드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 이 함수가 실행되게끔 했으면 좋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예쁘게 지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이벤트 핸들러 함수의 이름으로 지정을 하면은 개발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 앱 코드에서도 툴바를 사용할 건데 이 툴바가 내부 상세 구현은 좀 내가 관심이 없고 그냥 온 플레이 무비 할 때 이 함수 실행해 줘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할 수 있고, 온 업로드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취할 수 있는 이점은 선언적 프로그래밍의 이점을 취할 수 있고,
이렇게 props를 정의할 경우 이 내부 구현이 달라졌을 때 뭐 온 스크롤 할 때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뭐 온 스크롤 할 때 온 업로드 이미지, 이건 그냥 예제지만 이렇게 내부 구현이 달라졌을 경우 그냥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쉽게 뭐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네이밍만으로 이제 이 여기서 일어나는 이벤트에 대해서 프롭을 이렇게 전달함으로 이 상세 구현에서는 좀 개발자가 컨트롤하기 쉽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롭 이름을 좀 나에게 알맞게, 애플리케이션에 알맞게, 그리고 여기는 바꿀 수 없고까지 여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이벤트 프로파게이션, 그러니까 이벤트 전파 또는 이벤트 버블링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넘어와서는 어 이게 먼저 이벤트 전파라는 거는 이 컴포넌트 코드에서 이 하위 버튼이 온클릭이 눌리면은 이 상위 온클릭도 눌린다. 그러니까 이벤트가 전파된다. 이렇게 버블링 된다. 그러니까 플레이 무비를 누르면 플레잉도 찍히고 이것도 찍히고, 눌러보면은 얘도 찍히고 한 번 더 이것도 찍히고. 그러니까 이 전파를 이제 어떻게 막을 것인가? Stop propagation. 전에 이제 리액트에서는 온 스크롤 빼고 이벤트 버블링, 이벤트 프로파게이션이 전부 일어납니다. 이 친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Stop propagation에서는 다들 잘 사용하시는 이 2점 stop propagation, 그러니까 이벤트 객체는 이제 인수로 1을 받는데 1라는 객체를 받고 이 객체에는 이벤트에 대한 정보, 뭐 이벤트.current target, 뭐 이벤트.target.value, 뭐 이런 식으로 이벤트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상위로 전달하지 않겠다. 나는 전파를 막겠다. 이 점 스탑 프로퍼게이션을 사용해서 이 버튼 컴포넌트는 이제 온클릭 이거를 전달해서 했을지라도 이게 여기서 실행될 때 프로퍼게이션을 막기 때문에 이 상위의 div에 있는 온클릭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플레이 무비를 누르면 하나만 실행됩니다. 그리고 이 툴바를 누르면 툴바에 대한 내용만 실행이 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Capture Pace Event, 이거는 좀 신기한 게, 그러니까 드물게 전파를 중지한 경우에도 하위 요소에서 모든 이벤트를 포착해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파 로직과 관계없이 모든 클릭을 분석에 기록하고 싶을 수 있다. 이때는 이벤트 이름에 캡처를 추가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모든 이벤트를 이 div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를 알고 싶다 하면은 onClick capture라는 이벤트를 정의하고 여기다가 이제 함수를 넣어 놓으면은 만약에 제가 내부에서 이걸 클릭했을 때,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친구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이 함수가.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서 진행되는 클릭 이벤트들을 제가 다 캡처링하고 있다가 이제 얘가 여기 부분이 실행이 되고 여기 어떤 로직이 있겠죠. 그 다음에 버블링이 당연하게 일어납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잘 안 쓰지만 뭐 라우터나 분석과 같은 코드에는 유용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사용자의 모든 클릭을 트래킹하고 싶거나 뭐 그런 경우에 유용합니다. 그다음에 앱 코드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대부분의 앱에서는 뭐 그걸 트래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passing handlers as alternative to propagation.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 클릭 핸들러 코드 라인을 실행한 다음 부모가 전달한 온클릭 프롭을 호출하는 방법에 주목을 하라. 그러니까 여기를 주목해라. 왜냐면은 상위 온클릭 이벤트 핸들러를 호출하기 전에 이 핸들러에 더 많은 코드를 추가할 수도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이 어떤 전파에 대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하위 컴포넌트가 이벤트 처리는 동시에 상위 컴포넌트가, 그러니까 결국 하위 컴포넌트가 이벤트 처리하는 동시에 상위 컴포넌트의 일부 추가 동작을 약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의 이점은 일부 이벤트의 결과로 실행되는 전체 코드를 명확하게 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다음 전파에 의존하고 어떤 핸들러가 실행되고 그 이유를 추적하기 어렵다면 이런 접근 방식을 사용해서 프로파게이션을 막고, 약간 애플리케이션이 좀 전파에 막, 그러니까 이걸 좀 약간 해석을 해보면은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 막 하위 컴포넌트의 전파를 약간 일부러 의도한 것 마냥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전파에 의존하지 말고 다 전파를 막고 각각 이벤트를 처리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Preventing Default Behavior라는 부분은 일부 브라우저 이벤트에는 기본 동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폼을 제출할 때 페이지가 새로 고침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2점 prevent default 같은 것도 리액트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가 만약에 버튼을 클릭해서 여기 페이지가 리프레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2점 prevent default를 해서 막아주면은 여기가 리프레시 되지 않는 거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Can event handlers have side effects? 그러니까 이벤트 핸들러가 부수 효과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장소이냐? 무조건 적합한 장소입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어떤 렌더링은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없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프롭스를 받고 그 프롭스로 JSX를 만들어서 그냥 반환하는 어떤 입력과 출력이 매번 똑같은, 그러니까 same input, same output, 신 컴포넌트는 순수한 컴포넌트인데 이벤트 핸들러는 순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핸들러마저 순수하면은 아무것도 동작할 수 없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면 외부에 어떤 동작을 가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콘솔 로그마저도 사이드 이펙트이기 때문에 콘솔 로고 찍는 것도 사이드 이펙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에 대한 응답으로 입력 값을 변경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리액트 컴포넌트의 스테이트 같은 걸 변경할 때 어 응답,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버튼 누름에 대한 응답으로 목록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무언가를 변경하기 좋은 곳이다. 그러니까 뭐 하기 좋은 곳이다. 사이드 이펙트 하기 좋은 곳이다. 그러나 일부 정보를 변경하려면 먼저 저장할 방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이제 이 좀 뒷부분에 나오는데, 바로 리액트의 컴포넌트의 메모리라고 부르는 상태를 바꿀 때, 네,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결국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이벤트 핸들러는 사이드 이펙트를 핸들링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Responding to Events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